감사합니다. 저는 7번 우리공화당의 사상구에 출마한 이주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애국당원 동지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소회가 찹찹하지만 제가 이것에 오게 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교육대학 부속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중학교, 부산고등학교, 고려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나중에 유학을 가서 원광대학 사학과에서 31년 동안 역사학을 강의하고 학문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정년 퇴임했을 당시에 세월호 교통사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재인 정부의 등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서울역, 시청 앞, 광화문 광장, 교보문고 등에서 수많은 연설과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구하려 했지만 역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을 만나서 우리 공화당의 입당 최고위원 애국정책전략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문재인 좌익 주사파 제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지적하고 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부심했던 것이고, 이번 4월 총선에서 당의 부름을 받아 급히 여기 부산에 말썽 많은 사상구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정치가가 되는 것은 정말 생각도 못했고, 정당 가입해서 정당 활동한 사람들을 솔직히 경멸해 왔던 콧대 높은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나라에서 내린 결론은 지식과 학문과 수많은 학술 토론으로는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없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직장과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심지어 부산에서는 취직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취업을 원서를 낸다는 말을 듣고 제가 죽기 전에 아들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이 비정상으로 삐뚤어지고 기울어진 이 나라를 바로 잡는 데 기여를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권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하나의 수단인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역사를 하면서 역사와 정치의 칼럼을 쓰면서 마치 바둑이라든가 장기라든가 훈수를 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칼럼니스트가 제게 메일을 보내었던 것이 결정적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주천 교수님, 당신은 언제나까지나 훈수만 둘 것이오, 이런 것을 저의 이메일을 주었던 것이고, 이것이 제 자신의 권력에 대한 충동을 불을 지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죽기 전에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에 불을 당겼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부산이 낳은 사상이 배출한 국회의원 문재인이라는 정치적 괴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태어난 그 영도다리가 이제는 그 색깔이 빨갛다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에 제가 지적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 저의 부산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6.25 때 자갈치 국제시장에서 거제도 방공포로
그리고 유엔군, 국군, 수백만의 탈북자들을 부산 시민들이 먹여 살렸던 애국의 고향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갈 때마다 부산의 경상도 사나이가 왔다고 하면 엄청난 대접을 받았고 저는 자신감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부심은 완전히 민주화 열풍 속에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등장하는 좌익 정치가들이 얼마나 나라를 망쳤나 하는 것을 구질구질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세계사에서 좌익들이 정권을 잡으면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처럼 북한, 중국, 러시아처럼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다른 나라는 좌익들을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은 좌익들을 정계에 진출시켜서 국회라든가 정부 모든 요직에 좌빨들을 요직에, 권력의 요직에 두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파괴된 4가지를 회복을 시키겠습니다. 첫째, 헌법입니다. 헌법은 지금 10차 개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멀쩡한 자유를 삭제해서 괴상한 민주주의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민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인민주의를 가는 것은 북한의 공산민주화로 가는 그 길을 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상부에서 체제 수호의 선봉장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과감히 국회의원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1번 타자, 1번 후보, 2번 후보는 수많은 금빛 같은 지역 공약을 내세우면서 여기 사상 구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구치소를 옮겨주겠다, 도서관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무너지고 체제가 무너진다면 다단계 공사나 남북 전방지를 통해서 이 나라가 북조선 중국 공산당에게 갖다 바치게 된다면 사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총선은 사상전이고 체제전적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없이 부산 사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시장 파괴된 시장을 복귀시킬 것입니다. 주 52시간 기초임금, 그것은 북한이라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장을 개입해서 몇 시간 일하라, 몇 시간 일하지 마라,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수법인 것입니다. 왜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알바를 구하지 못하게 하고 이 부산의 사상의 경제가 깡통으로 되게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 4시에 명함을 돌리러 새벽 시장에 갔는데 거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개미 한 마리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산 사상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의 사상이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 사상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을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동맹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주사파 정권은 발광을 합니다. 더 한미일 경제 안보 협력 관계를 부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를 파괴하려고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받고 결국은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산 사상구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번영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 삼각협력관계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3만 불의 소득을 이루고 지금까지 경제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전무후무한 세계사의 위대한 업적을 이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가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훌륭한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없습니다. 화장실 전쟁이에요. 관광 전쟁이 아니라 화장실 전쟁이에요. 이 위대한 나라 문재인은 2014년 세월호 단순 교통사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까지 촛불의 남동 세력에 편승해서 이게 나라냐 온갖 선동발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 사당 시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수시간 동안, 한나절 동안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북한 공산당의 배급, 쌀배급처럼 줄을 서서 장사진을 친 것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존재했습니까? 이게 나라예요. 우리는 이 문재인 정권을 빨리 뒤집어 엎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탈원전 에너지 정책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쟁력을 자랑하는 이 원자력 발전소, 이것을 폐지하고 중국으로부터 태양광을 수입해서 전 산림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그렇다면 탈원전 정책은 원자탄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누구 좋아라고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지금 4월 총선 이후에 한국전력은 파산 일보 직전이고 여러분 가정에 비싼 세금은 전기세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년 3년 동안 세금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금은 올라가고 이제는 전기세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전기 자동차가 세계적인 유행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전기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태양광으로 그 많은 전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함으로써 원자탄을 만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탈원전 정책을 다시 폐기시키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유사시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김정은을 겁박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항상 그 교실에는, 그 운동장에는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그 태극기는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부산 시민을, 부산시 일대를 돌아보았지만 저는 태극기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나라의 귀중함을 잃어버리고 자기 먹기 살기에 눈에 불이 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부산 산성구만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은 태극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먹고 살겠다 그렇게 난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은 전차가 있었고 상위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공서 학교 교실 안에는 항상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그 배고픈 가운데서도 우리는 나라를 생각하고 부국강병의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의 교실을 받들어서 잘 살아보세. 그런 노래를 통해서 베트남 전쟁, 중동의 가방을 들고 이 나라를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3만 불의 소득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태극기가 없는 나라, 이것은 무너진 나라입니다. 이미 낙동강 전선은, 낙동강의 물결은 그 청색물이 빨갛게 되었고 그 낙동강 제방은 완전히 빵꾸가 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었던 문재인이라는 괴물이 낙동강을 붉게 물들이고 그 낙동강 제방을 완전히 빵꾸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30년 동안 인권 변호사로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대한민국 부산 시민들, 저도 속고 여러분도 속고 완전히 속였습니다. 그는 반역자이고 배신자예요. 세계사에서 자신의 정치 사상을 이렇게 완벽하게 30년 수십 년 동안 속인 정치인은 세계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역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국회에 가서 이 주사파 독재, 이미 사법부는 좌경 판결에 의해서 과거의 전직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그 애국심이 넘치는 간첩이 잘 잡는 국정원장을 사법 처리 구속을 시켰습니다. 어떤 차장은 목을 메어 자살을 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고위 공직자들이 죄도 없이 감옥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주의식 적폐청산 완장을 찬 위원들에 의해서 이 짓거리가 정치적 만행이 저질러졌던 것입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런 무자비한 정치보복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 문재인은 좌익 독재를 하기로 작정한 인물입니다. 그러하길래 그가 김정은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평양에 갔을 때 그 문재인의 모습은, 문재인이가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는 고양이 앞에 쥐새끼처럼 절절절절 맵니다. 김정은의 나이가 문재인의 아들 나이밖에 안 됩니다. 왜 문재인은 자기 아들 나이밖에 안 되는 김정은에게 고양이 앞에 쥐새끼처럼 절절절절 머리를 이렇게 조아립니까? 이것은 뭔가 분명히 약점이 잡혀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트럼프를 만날 때마다 유엔의 대북 제재를 해제해 주시오 울고불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애를 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맞습니까?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해 주시오. 금강산 관광을 다시 가게 해 주시오. 그건 무엇이냐? 김정은 공산 독재자에게 대한민국의 달러를 뭉칫돈으로 갖다 처벌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이번에 시진핑을 3월달에 초청해서 4월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만들려 하다가 중국인들을 계속 프리패스를 하다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160여 명이 남는 사상자가 났습니다. 시진핑 때문에 4월 총선 때문에 무고한 우리 국민들의 16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면 이 문재인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을 당선된다면 국회에 가서 이 주사파 독재 정권을 막고 온몸으로 투쟁하고 남북 연방제 개헌을 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사파 독재 정권을 견제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 부산의 사상구를 해양을 진출하는 거점 전략 시점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선 나라를 구하고 체제를 구한 뒤에 이 사상을 발전시킬 것을 사상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상업과 교육의 균형을 취해야 됩니다. 상업은 발달했지만 교육으로 질이 낮기 때문에 2018년 이미 7만 명, 8만 명들이 서울로 떠났던 것입니다. 이 사상구가 초중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도록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 이 사상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사상공단이었습니다. 여기는 논두렁이었고 갯벌이었고 수많은 천년 자원의 새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사상구는 필리핀, 대만, 일본, 태평양 연안 국가와의 교류 협력
문화적인 접촉을 강화한다면 이 서산군은 자연히 발전됩니다. 부산은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부산의 해양 도시는 발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한국, 일본, 미국, 한미일 삼각협력 동맹을 강화시켜서 이 부산을 본격적인 국제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을 권력을 얻기 위해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진 그 비정상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저의 아들에게, 아들아, 나는 이 나라를, 자랑스러운 나라를 다시 너에게 물려줄 테니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인정을 하고, 내가 하늘나라로 가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에게 나는 저는 이 삶을 국가를 위해서 평생 최선을 다했다고 그 말씀을 듣고 싶으니 내 아들아, 이 나라를 지켜다오, 그런 말을 하고 죽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